콜레스테롤의 역할은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본 물질이며 신진대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특히 신경전의 다음적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 과학자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부르는 명칭을 고밀도 리포단즉, 일반적으로 건강한 간은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담즙을 만든다. 간 내 담간에 생긴 담석은 간 소입의 구조를 뒤틀리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동양혈관의 손상을 입고 막히게 된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리포 단백질은 분자 크기가 충분히 작아서 동양혈관에 막혀도 일반적인 모세혈관을 쉽게 빠져나간다. 반면에 저밀도 단백질은 모세혈관을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혈액 속에 갇히게 된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의 저밀도와 초저밀도 리포 단백질 농도가 몸이 해롭다고 여겨지는 수준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조차도 단지 몸의 생존 전력 중의 일부일 뿐이다. 과잉 단백질이 혈관에 쌓이기 때문에 혹은 다른 나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때문에 혈관의 틈이나 상처가 점점 많아지는데 몸은 이를 수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처가 나거나 손상을 입은 곳이라면 몸 어디라도 달려가서 생명을 구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조차 또 간석동의 혈전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떨어져 나간 혈전의 일부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더 복잡한 문제와 더불어서 담즙의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물, 특히 지방을 소화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긴다. 지방은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위해서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콜레스테롤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뇨를 포함한 대사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몸의 장기와 기관에서 심각한 세포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간세포가 더 이상 충분한 양의 저밀도와 초저밀도 리포 단백질 분자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간세포가 혈액에 이와 같은 유형의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간세포라 여긴 콜레스테롤이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여 혈액 내에서 저밀도와 초저밀도 리포 단백질의 농도가 또 올라가게 한다. 하지만 탈출 경로 당근과 간의 동양혈관 막히거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순환계에 갇히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동맥은 이전에 발생한 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나 병변에 최대한 붙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양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끌어들인다. 또한 칼슘이 콜레스테롤 보호막에 흡수되면서 동맥 혈관벽은 점점 더 뻣뻣하게 단단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혈관벽을 보호하는 것이 쏟아져 들어오는 혈류나 상처의 병변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보다도 더 낫다. 간성 동맥 심장질환은 그것이 흡연, 과음, 당뇨와 단백질 과잉 섭취, 스트레스, 약물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더라도 간 내 담가의 담석에 의해서 막혀있지만은 않다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간과 담낭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간성 동맥성 심장질환과 심장근육질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뒤틀어지고 손상을 입은 간소엽 구조가 스스로 회복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혈관벽에 새긴 상처나 병변도 치료가 된다. 모든 건강상의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중요한 물질은 우리가 몸에서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할 어떤 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콜레스테롤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바로 범인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해로운 점보다 이로운 점이 훨씬 많은 물질이다. 해로운 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다른 문제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그저 목전에 닥친 심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동맥혈관에 달라붙는 것일 뿐이다. 몸은 절대 자살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의사들이 증상을 억누르거나 가로막는 치료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운전 중에 몸이 자살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칠지라도 말이다. 콜레스테롤이 정맥의 혈관벽에는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다는 사실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할 때 혈액 샘플은 동맥이 아닌 정맥에서 채취한다. 혈액의 흐름은 동맥에서부터 정맥에서 훨씬 더 느리다.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동맥보다 정맥을 더 쉽게 가로막아야 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정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정맥의 내벽에는 끓기는 상처가 난 부위가 없어서 치료가 필요 없다. 콜레스테롤이 동맥의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은 마치 방수밴드처럼 상처가 난 부위를 덮어서 그 자리에 있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정맥은 모세혈관이나 동맥과 달리 혈관벽의 기점막이
단백질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상처가 생기기 어렵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생명을 구하는 물질이지 앗아가는 물질이 아니다. 저밀도 리포 단백질은 혈액이 생명을 이어가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상처가 난 혈관을 통해서 정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 저밀도 리포 단백질이 간상동맥, 성심장질환의 주범이라는 이론은 증명되지 않은 것이며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은 싸워 물리쳐야 할 적이고 얼마만큼 비용을 들여서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게끔 상황을 호도해 왔다. 인류가 수행한 어떤 연구에서도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 간의 인간관계를 증명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인간관계를 증명하려는 목적과의 연구가 수백 번 이상 수행되지만 밝혀진 것이라고는 그저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의 통계적인 상관관계일 뿐이다. 만약에 상처가 난 동맥이 스스로 달라붙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없었다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지금보다도 수백만 명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십 건의 결정적인 연구에서 고밀도 리포 단백질 수치가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에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이 소중한 장기를 파괴하기보다는 고밀도 리포 단백질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일 것이다. 저밀도 리포 단백질의 수치 증가는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회색된 곳이 있거나 수능기관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올바르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결과일 뿐이다. 미국 의학회지에 실린 콜레스테롤과 사망률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50세 이후에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연관성을 갖는 사망률의 증가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mg/dl 더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무려 14%나 치솟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의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건강성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을 처방하여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심장질환을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노르웨이 연구팀이 2012년 2월에 새롭게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70 이상인 여성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193 이하인 여성들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28% 낮았다는 것이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심장질환, 급성 심장마비, 뇌졸중의 발생 위험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낮았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의학적인 조언이 셈이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환자에게 스타틴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면 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콜레스테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의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콜레스테롤과 다른 지방을 사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몸이 지방을 소화하고 가공하여 사용하는 능력은 간 내 담관이 얼마나 깨끗하고 막히지 않은지에 달려있다. 수차례의 간 청소를 통하여 다음 주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한 고밀도와 저밀도의 리포 단백질 수치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이에 더하여 온몸을 햇빛과 규칙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몸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예방이야말로 간상동맥성 심장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혈액순환장애, 심장과 비장 비대증, 하지 정맥류, 림프관 폐색, 호르몬 불균형, 간에 담석이 생기면 혈액순환장애, 심장과 비장 비대증, 하지 정맥류, 림프관 폐색, 호르몬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간의 기본 구조인 간 소엽에 심각한 뒤틀림이 생길 정도로 담석의 크기가 커지면 간의 내부에서 혈액의 흐름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간 문맥에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폐색이 발생하는데 특히 비장, 위장, 식도, 췌장, 담낭, 작은 창자, 큰 창자에서 그러하다. 그렇게 되면 해당 장기에서 세포, 노폐물을 제거하기 어렵게 되고 정맥이 막히기 때문에 비대증이 생길 수 있다. 정맥 내부에는 판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혈액이 항상 심장 쪽으로 일정하게 흐르도록 유지해 준다. 하지 정맥류는 정맥 내의 압력이 너무 높아서 판막이 혈액의 혈류를 충분히 막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큰 창자에서 직장과 항문의 연결 부위에 있는 정맥에 압력이 지속되면 치핵이 발달하는데
이것도 여러 형태의 하지 정맥류 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하지 정맥류는 다리, 식도, 음낭 등에서 생긴다. 정맥이나 세정맥의 팽창은 몸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생기는 곳이 어디든지 이것이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심장질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혈액순환 장애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간 내 당근의 심각한 폐색이 반드시 선행한다. 당근을 가로막고 있는 담석은 간세포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차단한다. 간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면 몸 전체로 흐르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다시 림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림프에게는 면역 체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것은 몸에서 해로운 신진대사 노폐물과 이물질과 세포 잔해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세포는 세포 외계 혹은 결합조직이라고 부르는 주변의 액체로 신진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고 거기에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세포의 영양 상태와 효율성의 정도는 세포 외액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노폐물이 제거되느냐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노폐물은 혈액을 통해서 직접 배출될 수 없기 때문에 림프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해독될 때까지 세포 외액 속에 축적이 된다.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은 전력적으로 몸의 곳곳에 배치된 림프절에 의해서 걸러지거나 중화된다. 림프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서 하나는 세포 외액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림프계가 몸에서 그토록 중요한 기관인 이유다. 몸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세포 외 조직에 이물질이나 해로운 노폐물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고 결국 림프관과 림프절에도 이러한 것이 넘치게 된다. 림프액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막히게 되면 가슴샘 편도 비장이 매우 빠르게 악화된다. 이것은 몸의 정화와 면역기관을 구성하는 주요 장기다. 이에 더하여 담석에 잠박한 미생물은 언제나 몸에서 감염을 재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면역과 면역체계가 더 심각한 감염에 대해 예를 들면 전염성 단핵증, 홍역, 장티버스, 결핵, 매독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역류를 분해하면 퇴화된 단백질과 많은 독소를 가진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이 흡수되면 결국 가슴 림프관이 폐색된다. 어떤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도 한다. 가슴 림프관 병리 부위의 림프관에 과부하가 걸리고 폐색이 생기면 림프계는 이제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퇴화된 단백질을 제거할 능력마저도 상실한다. 이것은 결국 림프 부종이 된다. 림프 부종이 생겼을 때 등을 대고 누워서 배꼽 주위를 만지거나 문질러 보면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 덩어리가 주먹만큼 커지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배에 돌멩이가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돌멩이는 허리 통증이나 복부 팽창뿐만 아니라 사실 건강이 좋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의 원인이다. 복부를 키워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리 둘레가 커지는 것이 골칫거리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혹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언젠가는 터져서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신연폭탄을 자신이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실제로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림프관 폐색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다. 몸의 면역체계와 림프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림프계의 약 80%는 장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활동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요인이 제거되는 곳은 다른 데가 아닌 바로 장이다. 하지만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부위가 독성 물질과 또 병원균이 득실되는 소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림프의 어느 곳에서든 림프 부종이나 어떤 종류의 폐색이 생긴다면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몸에서 날마다 만들어지는 세포, 기타 해로운 물질의 85%는 림프관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림프관이 막히면 독성 노폐물이 몸 부분까지 역류하게 된다. 날마다 만들어지는 대선 노폐물과 세포 잔해가 몸의 특정 부위에서 일정 기간 제거되지 않으면 질병 증세가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부적인 만성 림프관 폐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병 증세 중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비만, 자궁이나 난소의 낭정, 전립선 비대증, 관절 류머티즘, 심장 비대증, 우렬성 심부전, 기관지 폐색, 폐 부종,
목 비대증, 목과 어깨의 경직, 요통,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이명현상, 이통, 난청, 비듬, 청량증, 고초열, 특정 유형의 전식, 기억력, 뇌 손상, 비장, 비대증, 탈장, 대장, 영종 그것이다. 림프의 폐색이 원인이 되지 않는 질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부분 림프관 폐색의 근본 원인은 간 폐색이다. 이것이 다시 변비, 설사, 영양분 흡수 불량, 장루수 증후군, 가민성 대장증 증후군, 장세균총 이상, 음식물 알레르기, 칸디다 감염증, 기생충 감염 같은 소화기 계통 장애의 원인이 된다. 림프관 폐색이 심한 경우에는 림프종, 림프계에서 발생하는 암이 생길 수도 있다. 호직킨병이 가장 대표적인 악성 림프종이다. 간에 담석이 생기면 간세포가 단백질 합성을 중단할 수도 있다.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면 부신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코르티솔을 더 많이 생산한다. 하지만 혈액에 코르티졸이 너무 많으면 림프 조직이 위축되고 면역 반응이 억제된다. 이것은 암과 기타 여러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간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호르몬은 몸이 어떻게 성장하고 다스려질지를 결정한다. 또한 간은 인슐린, 글루카곤,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등 특정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도 한다. 간에 담석이 생기면 이런 기능이 손상을 입어서 혈액성의 호르몬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호르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간에 생긴 담석이 순환계의 주요 경로를 가로막을 때 쉽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혈액 속의 코르티솔 농도 조절이 실패하면 몸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될 수 있고 에스트로겐이 적절하게 분해되지 않으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혈중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해되지 않으면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몸의 세포들은 인슐린에 저항하게 된다. 이것은 당뇨의 주요 전조 현상이다. 혈액 순환과 림프액 순환이 잘 되면 질병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며칠의 간 청소를 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균형을 유지하기만 하면 혈액 순환과 림프액 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